안녕하세요. 홍양표 박사입니다. 올해 날씨가 많이 덥죠. 이 날씨도 더운데 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또 집에 있게 됐습니다.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? 이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 어머님들이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이 코로나가 지나갔을 때 우리 아이들의 상태는 정말 많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오늘은 태교라는 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. 지금까지 제가 태교는 다뤄보질 않았거든요. 오늘 처음으로 다루는 것 같은데, 저는 보통 저희 연구소에 상담을 오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가장 먼저 제가 물어보는 게 이런 걸 물어봅니다. 어머니, 혹시 아이가 임신했을 때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언뜻 생각해도 지금까지 기억나는 스트레스 받은 것이 혹시 있나요?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. 그 이유는 보통 우리가 태교 하면서 태교가 왜 해야 되는지,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연하다는 거죠. 과학이, 즉 뇌과학이나 이런 것이 밝혀지기 전에 우리 조상들도 태교에 대해서 참 많이 신경을 썼고요. 세계 어느 나라나 임산모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근데 많은 사람들은 태교의 중요성을 알지만 왜 해야 되는지는,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. 대부분 제가 어머님들에게 이렇게 혹시 기억나는 스트레스 있나요? 라고 이야기해 보면 가장 많이 기억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남편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들이 이런저런 저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오죠. 두 번째로 또 많이 나오는 것들은 시댁, 주로 이런 부분들, 또 금전적인 부분들, 이제 이런 또 입덧 심해서 이런 다양한 스트레스들이 이야기를 합니다. 제가 가장 먼저 어머님들에게 상담할 때 임신 때 스트레스를 물어보는 거는 그게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, 지금 아이의 어떤 현상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임신 때 어떻게 어머니가 태교를 했으며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냐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물론 임신 때 어머님이 영양분을 잘 섭취해서 아이가 육체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. 그러나 이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사실은 미숙아로 태어나기 때문에 약간 아이가 건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또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잘 관리가 되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. 뇌도 마찬가지로 미숙아로 태어나는데 전체적인 몸이 뇌까지 포함해서 다 미숙아로 태어나는데 유일하게 뇌 중에서 한 부위가 70% 정도 완성돼서 태어나는 것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? 그게 바로 편도체라는 거예요.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편도체라는 걸 한번 쳐보면 편도체는 상위뇌, 중위뇌에 들어있는 건데 이 편도체가 하는 역할, 편도체는 불안, 스트레스, 공포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곳이에요. 자,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태아 때부터 많이 저장이 되면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예민하겠죠. 그리고 자라면서 어떤 심리적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친구보다 훨씬 더 분노 조절 장애가 될 수도 있고요. 우울증도 올 수 있겠고요. 다양한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왜 그러냐면 어머니 뇌가 하나의 큰 본체라면, 본체 컴퓨터라면 아이는 작은 외장 하드 혹은 USB라고 보시면 돼요. 어머니 컴퓨터에는 다양한 것이 저장되어 있지만 아이 뇌에는 USB에 유일하게 스트레스, 공포, 불안만 저장해서 빼서 자기 뇌에서 만들어질 때 이 아이 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유일하게 현재 있는 게 뭡니까? 불안, 스트레스, 공포만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? 이렇게 이 아이가 세상을 시작할 때 행복한 뇌가 아니라 스트레스와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시작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첫 번째는 아이가 임신했을 때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스트레스로부터 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. 제가 이제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 쭉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런 거 있죠.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? 아니죠. 더러워서 피한다. 이렇게 하는 것처럼
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,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아이를 위해서 피하라는 거예요. 남편하고 다툴 일이 있어도 그 앞전에는 다퉜다면 아이, 즉 임신에서는 스스로 어머니가 피해야 된다는 거죠. 누구를 위해서? 아이를 위해서요.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시댁 문제나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내가 임신 때 정말 이 아이에게 평생 이 아이에게 힘든 삶을 줄 수 있을 수도 있겠다. 그래서 몇 년 뒤에 아이가 임신했을 때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?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요, 행복한 기억밖에 없어요. 어떻게 행복한 일만 1년을 내한테 일어날 수 있겠어요?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. 임신 전에도 나는 아이가 임신하면 정말 이 가장 예민한 이 시기에는 어떠한 스트레스라도 부정적에서 긍정으로, 그리고 웬만하면 피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물론 부정적 생각이 딱 고착화된 사람은 쉽지 않겠지만 긍정적 생각으로 바꾸는 게 좋은데, 예를 들어서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왜 늦을까? 혹시 다른 여자?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면 늦게 들어올까?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우리 남편에 힘을 줄 수 있는 말 한마디를 생각해 볼까? 자, 이런 아주 단순한 거 아니에요? 자, 내가 남편이 늦으면 우리 남편이 왜 늦지? 부정적인 생각이냐? 긍정적인 생각이냐? 그리고 남편이 들어왔을 때 내가 좋은 말 한마디를 해줌으로써 또 남편이 들어오면서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? 이렇게 아주 작은 거 하나하나를 부정에서 긍정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, 이렇게 아이가 임신 때는 작은 감기약 하나도 아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듯이 어머니의 작은 스트레스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아이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스트레스로부터, 부정적 생각으로부터 아이들이 취약하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?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임산모가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는 좀 더 세상을 아름다운, 또 부정이 있다면 긍정적 시각에서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아이는 훨씬 더 건강한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날 것입니다. 혹시 여러분 임신하신 분 계시다면 축하드리고요. 또 궁금한 거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명쾌하게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인간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